사실은 제가 저번에 와서 2달 전에 말씀드릴 때 사셨더라도 한 1, 2억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가격들은 계속 오르니까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강남 3구, 4구가 움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마용성이 사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노동항마저도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상승 국면으로 들어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나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IU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프로테크 기업인 우대빵 부동산의 연구소를 맡고 있습니다. 심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을 점검해 주신다면요? 지금 제가 아마 2달 전쯤에 영상을 촬영한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좀 상승세가 미약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초구라든지 성동구 이렇게 토지거래 하구역의 그걸 받지 않는 지역 중에서 이제 주거선호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 단위로 0.3%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 0.3%는 우리가 연율로 계산해 보면 거의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강한 상승세라고 볼 수 있죠. 노도강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도 한 달 이상 지금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서울의 모든 지역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상승기 중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상승기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상승기로 접어든 추이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반기에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금리 수준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요. 최하단이 이제 2.93%인데요. 신한은행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장애우라든지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전자계약을 하고 월급 통장을 이제 만들고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보시면 3.2%대가 아마 하단이실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3% 후반대, 4% 초반대 이 정도신데요. 예전에 6, 7%가 사실은 1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대출 이자를 받았는데요. 거의 이제 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걸 예견해서 그죠. 뭔가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가 역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금리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쌉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고정금리 비율을 30% 이상 맞춰라. 은행에서도 좀 창구지도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출 갈아타기 영업들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물론 예전에 우리가 1, 2%대에 비하면 여전히 좀 높지만 사실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금리는 이제 좀 적응하는 단계로 들어선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한 21년도에 올랐고요. 그 다음 한 2, 3년 정도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수요가 이제 누적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11월, 12월만 하더라도 서울에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가 1000건대거든요. 1700건대, 1800건대. 그런 정말 거래 절벽 상황이었다. 즉, 이제 관망세가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한 3년 동안 이제 그 관망세들이 이제 어쨌든 집을 사야 하는 분들은 사야 되니까요. 다시 이제 수요가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공급 거래량 같은 다른 지표들도 봐야 될까요?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 본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초에 이제 아마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세대거든요. 그게 입주하는 걸 제외하면 서울에 이제 의미 있는 입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이 아니라 이제 입주 절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전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이 사실은 매매 가격 전보다 훨씬 전에 올랐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이 훌쩍 넘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에도 보면 전세 가격이 오른 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이제 움직이면서 매매로 갈아타는 이런 수요들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큰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현재 이제 기존의 매물들은 좀 많은 상황입니다. 한 8만 건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 매물들도 사실은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유의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전세 매물은 지금 2만 건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매 매물은 8만 건대인데요. 전세 매물이 2만 건대입니다. 근데 전세가 거래가 매매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정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 매물이 2만 건대니까요. 이제 전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매매로 이제 전환되는
뭐 이런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도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이 이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된다면 집을 빨리 사는 게 유리할까요? 예,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금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0.5%의 기준금리가 3.5%를 한 1년 만에 그렇게 7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택시장이 이 정도 그래도 버틴 거는 저는 되게 잘 버틴 거라고 봅니다. 한 20, 30% 조정을 받고 그대로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금리가 물론 처음에는 떨어지더라도 0.25% 정도 베이비 스텝을 하겠죠.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아마 먼저 금리를 떨어뜨리면 한국에서도 이제 떨어뜨리는 이런 수순을 밟을 건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한국에서 먼저 떨어뜨릴 거라는 이야기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올해 한국도 한 번 정도는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릴 거는 시장금리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져서 3.25%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시그널이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과 같은 조정기 때는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예, 경제 지표들이 떨어진다 말은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3.25%가 눈에 딱 보이는 순간 이제 시장에 더 진입하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저번에 와서 2달 전에 말씀드릴 때 사셨더라도 한 1, 2억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가격들은 계속 오르니까 제가 이제 매물의 문제에서 시간으로 타이밍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빨리 사시는 것이 좋다. 예,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저는 뭐 바닥을 찍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2023년에도 반짝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거 선호 지역만 좀 오르고 외곽 지역은 떨어졌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례보금자리론 살 수 있는 지역들,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뭐 움직임이 거의 없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강남 3구, 4구가 움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마용성이 사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노도강마저도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상승 국면으로 들어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나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까지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뭐 경기도에 우리가 핵심 지역이라 그러면 판교하고 과천을 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판교라든지 분당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교 신도시 선도지역 선정 이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그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상승률이 0.36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럼 연율로 따지면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성동구 다음으로 높아요. 그리고 판교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강남에서 이제 판교라든지 저 과천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 흐름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이제 퍼지는 거라든지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올랐던 거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거의 뭐 바닥은 지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부동산 매물이 역대급이라는 말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매물이 가장 적었을 때가 언제냐? 2022년 말 23년 초였어요. 그때가 매물이 2만 건 정도였는데요.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죠. 왜냐하면 내놔도 안 팔리니까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놓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내놓으면 좀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좀 내놓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매물의 질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매물이 20, 30% 떨어진 금매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특히나 주거선호지역 가보시면요. 옛날 호가보다 높아요. 그런 수준의 매물들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대방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 금매를 찾으시거든요. 예전 가격들, 올해 초 가격들을 찾으시는데 그런 매물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나씩 나오면 정말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쏜다든지 이런 상황도 앞으로는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물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매물 추이 같은 걸 좀 보신다 그러면 사실은 뭐 매물이 많은 거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거로 인해서 뭐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과한 거죠.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이것이 앞으로 매매가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전세 거래량과 이제 매매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에 비해서 한 3배에서 5배 정도 많아요. 작년 이제 12월 상황을 보면 거의 한 13,000건하고 1,800건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차이가 한 12,000건 정도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5,000건대로 되면서 9,000건대거든요, 전세가.
그래서 거의 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 거래량이.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전세 거래는 줄면서 이 전세가 이제 매매로 전환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었어요. 갈아타기는 1주택자가 이제 내 집을 팔고 주거 선호지역으로 가시고 이러는 걸 우리가 갈아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4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매매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들이 대부분 주거 선호 지역이에요. 강남 3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그게 반영돼서 거래량도 늘고 가격들도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라가서 매매로 전환되고 뭐 이러는 것도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서울은 전세가율이 50%대예요. 우리가 보통 뭐 60%대 넘어가면 오른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법칙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상관은 있긴 하죠. 그렇지만 과거와 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전세가 대부분 자기 자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세요. 자기 자본이 아닌 분이 많아요. 근데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그죠. 전세가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매매로 전환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냥 관망세로 전세를 사시다가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4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계약 만료가 됐다.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옮기시는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수요들이 많아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뭐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현재와 비슷한 시장이 있었나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기인데 조정을 받았고 다시 이제 상승기 후반기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요. 입주 물량 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한 상당히 그 하반기도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3기 신도시가 대거 쏟아지는 시점이 아마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3기 신도시가 서울의 주거 선호 지역을 건드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문은 가지만 어쨌든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시점이 이제 그 가격의 흐름에 좀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05년도가 조금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2004년도에 이제 마이너스를 찍고 다시 이제 2005년도에 상승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마지막 이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 시점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